건강한 삶은 척추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척추 건강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요즘 척추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질병들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오늘은 마디마디 척추신경의 장영철 원장님과 함께 척추 건강의 중요성과 예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척추를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왜 척추가 중요한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척추 건강의 중요성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척추가 우리 인체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틀어지면 온몸이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어서 이 척추랑 이 골반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 척추라는 것이 우리의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척추가 어긋나면은 중추신경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24쌍의 척추신경에 영향을 줘서 그 자체가 페인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손발이 저리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24쌍의 척추신경이 이 척추공을 빠져서 나가는데 그게 온몸의 장기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눌렸을 때는 뭐 이뮨 시스템이나 아니면 장기에도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척추 건강은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척추 관련 질병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 척추 건강을 위한 10계명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럼 제1계명과 2계명부터 설명해 주세요. 우리 자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적인 자세, 두 번째는 동적인 자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정적인 자세에서 1번 바른 자세를 유지하라. 이거는 이렇게 정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봤을 때 누구나 뭐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겠지만 좌우가 대칭해야 되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문제이고, 옆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요 귓구멍이 있고, 그다음에 어깨 중심선이 있고, 그다음에 고관절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복숭아뼈가 있는데, 옆으로 봤을 때 그 라인이 그 일직선 라인에 제가 이야기한 그 4가지 구조물이 딱 들어가면, 그 일직선상에 놓이면 그게 좋은 자세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바른 자세로 일어나라고 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몸에는 또 척추에는 3가지 곡선이 있습니다. 목은 이 전만곡, C자가 앞으로 되어 있는 이게 목이 이렇게 돼 있었고요. 등은 후만곡, 역C자로 되어 있죠. 이게 우리 등은. 그다음에 허리는 다시 한번 전만곡. 전체적으로 보시면 C, 역C자, 그다음에 C자 이렇게 있는 곡선이 항상 잘 유지되고 있는 게 우리 몸의 그 전체적인 그 중력이나 아니면 체중을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자세인데, 예를 들어서 일할 때 너무나 앞으로 숙이시거나 그래서 그런 자세를 너무 유지하시게 되면 그 만곡 자체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허리나 목에 되게 강한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디스크나 퇴행성 질환이나 아니면 근육의 통증이 심해질 수 있죠. 그래서 그 만곡을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또 바른 자세로 일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제3계명과 4계명, 5계명은 무엇일까요? 우선 3계명은 적당히 움직여라, 이제 그런 이야기고, 4계명은 코어근을 강화하라, 그다음에 5째 계명은 걷기를 꾸준히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는 동물이잖아요, 식물 아니고. 근데 너무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움직이지 않고 오래 있으면은 관절이나 근육에 좋지가 않아요. 우리는 동물이니까 항상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근육의 이런 생리 활동이 훨씬 더 원활해지고 아주 좋은 거죠. 근육 발달에도 좋은 거고. 그다음에 또 너무 안 움직이면 관절에도 여러 가지 구축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염증이 있어도 빨리 이렇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적당히 움직여줘야지 오히려 염증도 없어지고, 그래서 적당히 움직이시는 게 좋은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움직이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운동하라 그랬더니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 한다?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근육에도 너무 피곤해서 근육이 오히려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움직이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움직이지 말고 적당히 움직이시라. 그게 이제 적당히 움직이라는 3계명에 대한 거고요. 4계명은 코어근을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코어근이라고 하면은 이 허리 주위에 있는 근육인데, 예를 들어서 그 횡격막, 그다음에 다혈근이라고 척추 뒤쪽에 있는 그런 근육, 그다음에 복행근이라고 옆으로 돼 있는 우리 복직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골반 기저근, 뭐 그런 것들을 둘 수가 있는데, 이게 강화되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이 있는데, 특히
이 코어근이 강화되면 이 척추, 즉 허리 쪽에 있는 이 디스크 자체의 프레셔를, 그러니까 압력을 엄청나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강화되면 될수록 허리가 받는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코어를 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논문에 보면은 걷기 운동 자체가 허리의 통증을 감소하는데 엄청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걷기를 권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걷는 것 자체가 우리 상처난 디스크, 예를 들어서 우리 소위 말하는 디스크 있다 그거 말할 때 디스크가 상처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걷기를 꾸준히 하면 디스크에 영향을 공급해서 좀 이렇게 빨리 힐링이 될 수도 있고, 특히 팔을 열심히 크게 앞뒤로 저으면서 걸으면 이 코어에도 자극이 돼서 이 허리 건강에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걷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튼튼히 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제6계명과 7계명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운동을 고루고루 하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어떤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만 있으면 그것만 계속 하시죠. 예를 들어서 수영이 좋다 그러면 수영만 그냥 10년, 20년 계속 일주일에 5번 수영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한 운동만 하면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근육 발달에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운동을 좀 골고루 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또 이렇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볼링 좋아하시는 분들,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 운동만 하시게 되는데, 그런 운동 보고 이제 그 공을 멀리 보내는 운동, 물건을 멀리 보내는 운동을 탄도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탄도성 운동만 너무 좋아하시면 손 근육, 다리 근육은 발달할지 모르지만 이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은 약화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 운동만 하시면 허리가 나중에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운동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연세가 있는데 너무 그 강렬한 운동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농구나 아니면 축구 막 그런 것들 하면 또 관절이 다치시기 때문에 좋아하는 운동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좋아하는 운동을 오래 하시기 위해서는 그 허리 좋은 운동, 몸에 좋은 운동도 좀 섞어서 해야 된다. 그걸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7번째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 우리가 운동하는 거 좋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먹는 게 부실하면은 이 근육이 제대로 발달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서 너무 채식만 하시는데 그러면 좀 곤란하고, 왜냐하면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적당히 이렇게 단백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미네랄 섭취를 위해서 야채랑 뭐 이렇게 과일도 곁들이시는 거 반드시 권하고요. 그러니까 저칼로리, 고단백질, 누구나 아시는 이야기, 그다음에 과일과 곁들인 식단 그렇게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운동도 다양하게 하라는 말씀과 또 운동 못지않게 건강한 식사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제8계명과 9계명, 10계명에는 어떤 실천사항들이 들어있나요? 특히 본인이 그 허리 질환이 있다고, 디스크 질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연을 할 것을 강력하게 제가 권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흡연을 하시면 그 니코틴 때문에 혈관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물론 디스크로 가는 혈관은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은 많지도 않은데 담배를 피시게 되면 디스크로 가는 그 모세 혈관들 자체가 줄어들어서 디스크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바람에 악영향을 미치죠. 그다음에 다쳤어도 좀 이렇게 빨리 힐링이 안 되는 거고, 또 다치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이렇게 금연을 하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고요. 9번째가 척추에 좋은 생활 환경을 하라. 근데 아무리 척추를 신경 쓰고 싶어도 환경 자체가 좋지 않으면 척추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책상에서 일을 하는데 책상이 자기 몸에 맞지 않게 너무 작다거나 너무 높다거나 의자가 너무 높다거나 낮다거나,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책상에서 일하는 거, 근무 환경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어도 그 환경 때문에 척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셔야 되고, 10번째가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통증은 80%는 병원을 찾지 않아도 2주 안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2주까지는 뭐 이렇게 쉬시면서 기다려보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2주가 넘어서도 계속 지속되는 통증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통증이 가라앉지도 않고, 그런 거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오셔서 그 안에 조금 다른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척추를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나 막연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